구치소 면회실. 무철이 유리창 너머로 장태풍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한무철 장태풍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왜 왔어? 거래하자 무철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거래. 장태풍이 흥미롭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거래? 규태를 건드리는 대신 무철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해줘. 장태풍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뭘 원하는데? 규태를 더 괴롭혀. 무철의 차갑고 냉정한 목소리가 면회실에 울렸습니다. 뭐라고? 장태풍이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 들었나? 제대로 들었어. 무철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규태를 더 심하게 괴롭혀줘. 장태풍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무엇이? 내가 왜 친구를 괴롭히라고 하는데? 친구. 무철이 비웃었습니다. 그런 게 친구야? 무슨 뜻이야? 40년 동안 나를 속이고. 무철이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대운빌딩을 가로챈 놈이. 장태풍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아, 이제 알겠어? 무철이 테이블에 손을 짚고 장태풍을 노려봤습니다. 최규태 그 개새끼를 용서할 수 없어. 그럼. 하지만 내 손으로 직접 할 순 없지. 무철이 계략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신 해줘. 장태풍이 서서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무철은 너 정말 무서운 놈이구나. 장태풍이 감탄했습니다. 친구를 이용해서 복수하다니. 친구가 아니라고 했잖아. 무철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배신자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장태풍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규태 주변 사람들을 건드려 무철이 구체적으로 지시했습니다. 특히 금옥이. 임신부를? 그래. 무철이 냉혹하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가장 약점이야. 장태풍이 소름 끼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무철, 너 진짜. 어때? 할 수 있어? 할 수는 있지만 장태풍이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대가가 있어야지. 뭘 원해? 내 사기 혐의를 벗겨줘. 장태풍이 요구했습니다. 내가 증언해주면 되잖아. 무철이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정말. 대신 확실하게 해. 무철이 못을 박았습니다. 규태가 완전히 무너지도록. 얼마나?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만큼. 무철의 눈에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장태풍이 전율했습니다. 무철아 뭐? 너 정말 변했구나. 사람은 다 변해. 무철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특히 배신당했을 때는. 알겠어. 장태풍이 동의했습니다. 최규태, 완전히 무너뜨려주겠어. 무철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고마워. 무철이 돌아서서 나가려다가 멈췄습니다. 참, 하나 더 뭔데? 대식이도 함께 건드려 김대식을? 그래. 무철이 확인했습니다. 그놈도 나를 배신했거든. 장태풍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둘 다 완전히 망하게 해주겠어. 기대할게. 무철이 면회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무철이 중얼거렸습니다. 40년 우정. 무철이 비웃었습니다. 이제 보복의 시간이야. 마이너스. 팜투마켓 사무실. 석진이 책상에 앉아 서류 더미를 보며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휴. 석진이 이마를 문지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걸 언제 다 처리하지?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예원이 커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석진 씨. 예원이 석진 앞에 커피를 놓았습니다. 힘들어 보이네요. 고마워. 석진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요즘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어. 무슨 일 때문에요? 예원이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투자자들이 계속 추가 요구사항을 내놓거든. 석진이 설명했습니다. 처음 약속과는 완전히 달라졌어. 예원이 석진 옆에 의자를 가져다 앉았습니다. 어떤 요구사항인데요? 마케팅 전략을 완전히 바꾸라고 해. 석진이 답답해하며 말했습니다. 6개월 안에 매출 10배를 올리라고. 10배요? 예원이 놀랐습니다.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불가능하지. 석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안 하면 투자금을 회수하겠대. 예원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 석진이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정말 모르겠어. 당장이라도 사업 그만두고 싶을 심정이에요. 석진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그럴 수도 없어서요. 예원이 석진을 동정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어요. 더 힘든 건. 석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서우까지 저한테 실망한 것 같아요. 서우 씨가요? 네. 석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제대로 연락도 못하고 있거든요. 사업 때문에 바빠서요. 그렇게 바쁘세요? 매일 밤 12시까지 일해요. 석진이 설명했습니다. 주말도 없고. 예원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서우 씨가 서운해하실 만도 하네요. 그렇죠? 석진이 예원에게 동의를 구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맞죠? 글쎄요, 예원이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잘못은 아니지만. 하지만 연인 사이에서는 시간을 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예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석진이 더욱 우울해졌습니다. 맞아요, 석진이 인정했습니다. 저도 그걸 알면서.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예원이 석진을 위로했습니다. 사정이 있으시니까. 그때 석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 대식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아빠한테서 전화가 왔네요. 석진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아빠. 전화 너머로 대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석진아, 지금 어디야? 사무실에 있어요. 혹시 시간 되면 대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랑 술 한잔 할까? 석진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술요? 갑자기 왜요? 그냥 아들이랑 얘기하고 싶어서. 대식의 목소리가 쓸쓸해 들렸습니다. 석진이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7시였습니다. 지금 가도 돼요? 그럼. 대운빌딩 앞 포장마차로 와. 알겠어요. 석진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누구세요? 예원이 물었습니다. 아버지요, 석진이 설명했습니다. 술 마시자고 하시네요. 아버지가요? 예원이 의외라는 듯 물었습니다. 평소에도 그러세요? 아니요, 석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이 처음이에요. 그럼 뭔가 일이 있으신가 봐요. 예원이 추측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석진이 동의했습니다. 빨리 가봐야겠어요. 석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원 씨, 오늘 고생했어요. 아니에요. 예원이 웃었습니다. 아버지와 좋은 시간 보내세요. 고마워요. 석진이 코트를 입었습니다. 내일 봐요. 석진이 사무실을 나간 후 예원이 혼자 남아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계획대로 되고 있네. 예원이 중얼거렸습니다. 마이너스. 대운빌딩 앞 포장마차. 대식이 혼자 소주잔을 기울이며 앉아 있었습니다. 휴. 대식이 한숨을 쉬며 안주를 집어먹었습니다. 포장마차 아주머니가 대식을 보며 걱정했습니다. 아저씨, 혼자 술 드시면 안 돼요. 괜찮아요. 대식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원래 혼자 마시는 거예요. 그래도. 아들이 올 거예요. 대식이 아주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금방 와요. 10분 후 석진이 포장마차에 도착했습니다. 아빠 석진이 대식 옆에 앉았습니다. 왔구나. 대식이 석진을 보며 웃었습니다. 앉아. 석진이 아버지를 자세히 봤습니다. 대식의 얼굴에는 피로와 외로움이 가득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석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술을? 그냥 대식이 소주를 한 잔 더 따랐습니다. 아들이랑 술 마시고 싶었어. 평소에는 그런 얘기 안 하셨는데 대식이 석진에게도 잔을 따라줬습니다. 마셔. 아빠가 먼저 말씀해 주세요. 석진이 아버지를 재촉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신 거죠? 대식이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집을 나갔어. 뭐라고요? 석진이 놀라며 소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가 집을? 대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전에. 왜요? 석진이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왜? 복잡한 일이야. 대식이 설명을 피했습니다. 아무튼 지금 혼자 살고 있어. 석진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응. 대식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혼자 있으니까 답답해서. 아빠. 석진이 아버지를 안타깝게 봤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해. 대식이 계속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다시 돌아오실 수도 있잖아요. 석진이 위로했습니다. 잘 모르겠어. 대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번엔 진짜인 것 같아. 부자가 잠시 말없이 술을 마셨습니다. 석진아. 대식이 아들을 봤습니다. 네, 아빠, 너는 서우랑 잘 지내고 있지?
석진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뭔가 문제 있어? 대식이 예리하게 눈치챘습니다. 아니요, 석진이 거짓말했습니다. 잘 지내요. 정말? 네. 석진이 확신 없는 대답을 했습니다. 대식이 석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석진아, 네. 아빠한테 거짓말하지 마. 대식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뭔가 있지? 석진이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사실, 석진이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서우와 잘 안 돼요. 왜? 제가 너무 바빠서요. 석진이 설명했습니다. 사업 때문에 시간을 못 내거든요. 그럼 시간을 내면 되잖아. 대식이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쉽지 않아요. 석진이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투자자들 요구가 너무 많아서. 당장이라도 사업 그만두고 싶을 심정이에요. 석진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그럴 수도 없어서요. 대식이 아들을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힘들구나, 네. 석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아빠도 그런 때가 있었어. 대식이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치킨집 처음 시작할 때. 그때도 이랬어요? 응. 대식이 소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매일 새벽까지 일했지. 그래서 엄마가 많이 서운해하셨어. 정말이요? 응대식이 후회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좀 더 신경 쓸 걸 그랬어. 석진이 아버지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시간을 내봐. 대식이 아들에게 조언했습니다. 사업도 중요하지만 사랑도 중요해. 하지만 석진아. 대식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빠처럼 후회하지 마. 무슨 뜻이에요? 엄마랑 나도. 대식이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사랑했거든. 지금도 사랑하시잖아요. 그런가? 대식이 의문을 표했습니다. 정말 그런가? 석진이 아버지의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빠. 어쨌든. 대식이 석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서울을 놓치지 마. 네. 석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력할게요. 부자가 다시 술을 마시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빠 석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뭐? 무철 아저씨는 어떻게 지내세요? 대식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무철이? 네. 요즘. 좀 이상해. 대식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상하다는 게? 예전 같지 않아. 대식이 설명했습니다. 뭔가 차가워졌어. 석진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철 아저씨가요? 응. 대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규태 일 때문인 것 같아. 규태 아저씨 일이요? 복잡한 일이야. 대식이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친구들 사이가 예전 같지 않아. 석진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오랜 친구인데. 그러게. 대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40년 우정인데 말이야. 다시 좋아질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 대식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좀 심각한 것 같아. 부자가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계속 술을 마셨습니다. 포장마차 밖으로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대식과 석진, 부자의 외로움이 겨울밤 거리에 스며들었습니다. 마이너스. 무철의 집. 무철이 거실에서 휴대폰으로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알겠어. 무철이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해. 전화를 끊은 무철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무철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미자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여보. 미자가 무철을 불렀습니다. 누구랑 통화했어요? 사업 관련. 무철이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업? 미자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사업이에요? 복잡한 얘기야. 무철이 설명을 피했습니다. 미자가 무철을 자세히 봤습니다. 무철의 표정에는 차가운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여보. 미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뭔가 달라졌어요. 뭐가? 예전 같지 않아요. 미자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뭔가 무서워요. 무철이 미자를 봤습니다. 무서워? 네. 미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에 따뜻한 무철 씨가 아닌 것 같아요. 무철이 잠시 생각하더니 미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미자야. 네.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어. 무철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특히 배신당했을 때는. 배신? 미자가 놀랐습니다. 누가 여보를 배신했어요?
친구들 무철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믿었던 친구들이. 미자가 무철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식 오빠와 규태 씨 말이에요? 그래. 무철이 확인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배신했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무철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곧 모든 게 드러날 테니까. 미자가 불안해했습니다. 여보 뭐? 복수는 하지 마세요. 미자가 간청했습니다. 복수. 무철이 미자를 보며 웃었습니다. 누가 복수한다고 했어? 하지만 난 정당한 응보를 주는 것뿐이야. 무철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미자가 무철의 변화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과연 무철의 계략은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그리고 규태와 대식은 다가올 위기를 견뎌낼 수 있을까요? 해시태그 대운을 잡아라 95화 대본 2부. 해시태그 2부 마이너스 금옥의 임신과 가족의 따뜻함. 다음 날 아침 무철의 집. 미자가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휴. 미자가 한숨을 쉬며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먹을 것들이 가득했지만 미자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여보는 왜 이렇게 변했을까? 미자가 혼잣말했습니다.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딩동. 딸 딩동. 미자가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어머, 금옥씨네요. 미자가 급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금옥이 배를 살짝 만지며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금옥이 인사했습니다. 어서 와요. 미자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앉아요, 금옥씨. 금옥이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언니 금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네, 말해요, 규태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요. 금옥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자가 금옥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요? 모든 일이요. 금옥이 설명했습니다. 사업도 잘 안 되고 민용이 일도 있고. 민용이는 어때요? 미자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금옥이 다행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규태는 계속 걱정해요. 미자가 금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금옥 씨도 힘들죠? 괜찮아요. 금옥이 억지로 웃었습니다. 저는 괜찮은데 규태가. 임신 중인데 무슨 괜찮아요? 미자가 금옥을 꾸짖었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언니. 금옥이 미자를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왜 그래요? 미자가 걱정했습니다. 언니가 이렇게 잘해주시니까 금옥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감사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뭐가 미안해요? 규태 때문에 무철 오빠가 힘들어하시잖아요. 금옥이 죄송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자가 금옥을 안심시켰습니다. 그건 금옥 씨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남자들끼리의 일이에요. 미자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신경 쓰지 말아요. 금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깐 기다려요. 미자가 일어나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미자가 예쁜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뭐예요? 금옥이 궁금해했습니다. 선물이에요. 미자가 상자를 금옥에게 건넸습니다. 열어보세요. 금옥이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작고 예쁜 아기 신발이 들어있었습니다. 어머! 금옥이 감탄했습니다. 너무 예뻐요. 제가 직접 골랐어요. 미자가 뿌듯해했습니다. 아기 첫 신발로 신기라고. 금옥이 아기 신발을 들여다보며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언니, 왜 또 울려고 해요? 미자가 금옥을 다독였습니다. 기쁜 일인데. 너무 감사해서요. 금옥이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챙겨주시다니. 당연한 거예요. 미자가 금옥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우리 이제 가족이잖아요. 가족이요? 그럼요. 미자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규태 씨는 무철이 친구고 금옥 씨는 제 동생이죠. 금옥이 감동했습니다. 언니. 그리고 뱃속의 아기는. 미자가 금옥의 배를 살짝 만지며 말했습니다. 제 조카예요. 언니. 금옥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미자가 금옥을 꽉 안아줬습니다. 고마워할 게 뭐 있어요. 언니가 없었으면. 금옥이 미자의 품에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무슨 소리예요? 미자가 금옥을 토닥였습니다. 금옥 씨는 충분히 강한 사람이에요. 전 약해요. 금옥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규태 때문에 걱정도 많고 임신해서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 게 당연한 거예요. 미자가 위로했습니다. 임신부는 원래 그래요. 언니도 그랬어요? 물론이죠. 미자가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태아 임신했을 때는 매일 울었어요. 정말이요? 네. 미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철이가 그때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금옥이 미자의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상상이 돼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미자가 금옥을 격려했습니다. 다 잘 될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물론이에요. 미자가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건강한 아기 낳고 규태 씨도 다 잘 풀릴 거예요. 금옥이 아기 신발을 다시 보며 희망을 품었습니다. 언니네. 저도 언니처럼 강한 엄마가 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미자가 금옥을 응원했습니다. 금옥 씨는 이미 충분히 강해요. 그런가요? 그럼요. 미자가 금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꿋꿋이 견디잖아요. 언니 덕분이에요. 금옥이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언니가 항상 옆에 있어 주셔서.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예요. 미자가 약속했습니다. 뭔 일이 있어도 제가 도와드릴게요. 금옥이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마이너스. 규태의 집. 민용이 거실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휴. 민용이 연필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민용이 현관 쪽을 봤습니다. 규태가 피곤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용아, 규태가 아들을 보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숙제하고 있구나. 네, 민용이 대답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응, 괜찮아. 규태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용이 아버지를 걱정스럽게 봤습니다. 규태의 얼굴에는 피로와 스트레스가 역력했습니다. 아빠, 민용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뭔가 걱정 있어요? 왜? 규태가 아들을 봤습니다.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민용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 규태가 민용의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에게까지 걱정을 끼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용아, 규태가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아빠가 걱정하지 마. 하지만 아빠 일이니까 아빠가 해결할 거야. 규태가 아들을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민용이 아버지를 똑바로 봤습니다. 아빠, 응. 혹시 우리 집 팔아야 해요? 민용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뭐? 규태가 놀랐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해? 친구들이 그러는데 민용이 설명했습니다. 아빠가 사업에 실패했다고. 규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반 친구들이요. 민용이 계속 말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봤다고. 규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이들까지 자신의 소문을 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용아, 규태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 말 듣지 마. 그럼 사실이 아니에요? 물론 사실이 아니야. 규태가 확신 있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잘못한 게 없어. 정말이요? 정말이야. 규태가 아들을 안심시켰습니다. 민용이 조금 안도했습니다. 그럼 다행이에요. 하지만 민용아. 규태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혹시라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려운 일이요? 응. 규태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말했습니다. 그때는 금옥이 누나 집에서 지내야 할 수도 있어. 민용이 갑자기 불안해졌습니다. 왜요? 아빠가 일을 해결할 때까지만. 규태가 설명했습니다. 잠시 동안. 그럼 난 어디 있지? 민용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금옥이 누나 집으로 가야 되나? 규태가 아들의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민용아, 네. 아빠가 꼭 해결할게. 규태가 아들을 꽉 안아줬습니다. 절대 민용이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약속해요. 약속해. 규태가 확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규태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과연 이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마이너스. 팜투마켓 사무실. 예원이 혼자 앉아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예원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어 예원이 혼잣말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석진이 들어왔습니다. 예원 씨, 석진이 인사했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네, 예원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일이 많아서요. 석진이 자리에 앉으며 예원을 봤습니다. 어제는 고마웠어요. 뭐가요? 아버지와 좋은 시간 보내라고 해주셔서 석진이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당연한 거죠. 예원이 웃었습니다. 아버지와 대화 잘 됐어요? 네, 석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은 얘기를 했어요. 다행이네요. 예원이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무슨 얘기 하셨어요? 석진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개인적인 얘기들이요. 예원이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석진 씨 예원이 화제를 바꿨습니다. 네. 서우씨와는 연락하셨어요? 석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직요. 왜 안 하세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석진이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미안하다고 하면 되잖아요. 그게 쉽지 않아요. 석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우가 많이 화났거든요. 예원이 석진을 보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석진 씨네. 제가 도와드릴까요? 예원이 제안했습니다. 어떻게요? 서우 씨에게 연락해서. 예원이 설명했습니다. 석진 씨 마음을 전해드릴게요. 정말이요? 석진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물론이죠. 예원이 확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여자끼리 얘기하면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석진이 예원의 제안을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뭐가 걱정되세요? 서우가 싫어할까봐요. 석진이 걱정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끼어드는 걸. 그럴 리 없어요. 예원이 석진을 설득했습니다. 저는 그냥 중간에서 도와드리는 거예요. 석진이 예원의 말에 흔들렸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네. 예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잘 얘기해 드릴게요. 그럼 부탁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예원이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석진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예원 씨 천만에요. 예원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예원의 눈에는 다른 계산이 들어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무철의 집 거실. 무철이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중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무철이 신문을 내려놓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미자가 부엌에서 나와 무철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미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뭐? 무철이 미자를 봤습니다. 오늘 금옥 씨가 왔었어요. 금옥이가. 무철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하러? 그냥 인사차 왔다가 미자가 설명했습니다. 임신 축하한다고 선물도 줬어요. 그래? 무철이 관심 없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미자가 무철의 무관심한 반응에 서운했습니다. 여보, 왜? 금옥 씨가 많이 힘들어해요. 미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규태 씨 때문에. 무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규태 때문에? 네. 미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업도 잘 안 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건 규태 자업자득이야. 무철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보. 미자가 놀라며 무철을 봤습니다. 너무한 거 아니에요? 뭐가 너무해? 무철이 되묻었습니다. 친구가 어려울 때 그렇게 말하시면. 친구. 무철이 비웃었습니다. 그게 친구야? 미자가 무철의 변한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보, 정말 어떻게 된 거예요? 무슨 뜻이야? 예전에 무철 씨가 아니에요. 미자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너무 차가워졌어요. 무철이 미자를 똑바로 봤습니다. 미자야, 네. 세상은 냉혹해. 무철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착한 사람만 손해를 보는 곳이야. 그래도 나도 이제 깨달았어. 무철이 계속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바보처럼 살았다는 걸. 미자가 무철의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보,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야. 무철이 선언했습니다. 누구한테도 당하지 않을 거야. 미자가 불안해졌습니다. 무철이 점점 자신이 아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여보, 미자가 무철의 손을 잡았습니다. 뭘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계획? 무철이 미자를 보며 웃었습니다. 별다른 계획은 없어. 정말이요? 응. 무철이 거짓말했습니다. 그냥 내 일만 할 뿐이야. 미자가 무철을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왜? 복수는 하지 마세요. 미자가 간청했습니다. 복수가 뭘 해결해줘요? 무철이 미자의 말에 잠시 멈췄습니다.
미자야네. 때로는 복수가 필요해. 무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의를 위해서. 정의요? 응. 무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해. 미자가 무철의 변화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과연 무철의 복수 계획은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그리고 가족들의 따뜻함은 이 차가운 복수심을 녹일 수 있을까요? 해시태그 대운을 잡아라 95화 대본 3부. 해시태그 3부 마이너스 장미의 폭로 시도와 무철의 저지. 다음날 오후 카페 민들레. 장미가 구석진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늦네. 장미가 시계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규태가 들어왔습니다. 장미 씨. 규태가 장미를 찾아 두리번거렸습니다. 장미가 손을 들어 규태를 불렀습니다. 여기요. 규태가 장미에게 다가가 앉았습니다. 갑자기 만나자고 하셔서. 규태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장미가 규태를 진지하게 바라봤습니다. 규태 씨네.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장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무철 씨에 대해서요. 규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철이요? 네. 장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규태 씨가 알아야 할 일이 있어요. 뭔데요? 규태가 궁금해했습니다. 장미가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무철 씨가. 무철이가 뭐예요? 규태 씨를 배신하고 있어요. 장미가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규태가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장미가 규태를 진정시켰습니다. 사람들이 봐요. 규태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무철 씨가 장태풍과 짜고 있어요. 장미가 충격적인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규태가 부정했습니다. 무철이는 제 친구예요. 40년 친구라도 변할 수 있어요. 장미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특히 돈 앞에서는. 규태가 장미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증거라도 있어요? 있어요. 장미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 녹음 파일을 들어보세요. 장미가 휴대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무철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규태를 더 괴롭혀줘. 최규태 그 개새끼를 용서할 수 없어. 규태가 완전히 무너지도록. 규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네. 이게 정말 무철이 목소리예요? 네. 장미가 확인했습니다. 어제 구치소에서 녹음한 거예요. 구치소에서? 장태풍과 면회할 때요. 장미가 설명했습니다. 무철 씨가 직접 지시했어요. 규태가 충격으로 말을 못했습니다. 그럴 리가. 믿기 어렵죠? 장미가 규태를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왜? 왜 무철이가? 대운빌딩 때문이에요. 장미가 핵심을 짚었습니다. 규태 씨가 진짜 주인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규태가 더욱 놀랐습니다. 무철이가 그걸 알아요? 네. 장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복수하려는 거예요. 복수라니. 40년 동안 속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장미가 무철의 심리를 분석했습니다. 규태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이럴 수가. 규태 씨. 장미가 규태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뭐가요? 무철 씨보다 먼저 행동하세요. 장미가 조언했습니다. 당하고만 있으면 안 돼요. 규태가 장미를 봤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일단 가족들을 보호하세요. 장미가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특히 금옥 씨를. 금옥이를? 임신부잖아요. 장미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철 씨가 금옥 씨를 타겟으로 삼을 거예요. 규태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금옥이까지? 네. 장미가 확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녹음 파일에 나와 있어요. 규태가 분노로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 개새끼가. 진정하세요. 장미가 규태를 달랬습니다. 지금은 냉정하게 대처해야 해요. 어떻게 냉정해요? 규태가 울분을 토했습니다. 40년 친구가 이런 짓을 하는데. 그러니까 더욱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장미가 강조했습니다. 무철 씨는 생각보다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누군가가 들어왔습니다. 장미가 문 쪽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장미가 당황했습니다.
규태도 뒤를 돌아봤습니다. 무철이 카페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무철이? 규태가 놀랐습니다. 무철이 장미와 규태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규태야 무철이 자연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여기서 뭐해? 규태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그냥. 장미 씨도 계시네요. 무철이 장미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장미가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연히 만난 거예요? 무철이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규태가 거짓말했습니다. 그냥 우연히. 무철이 규태와 장미 사이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요? 무철이 캐물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장미가 급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안부 묻고. 무철이 테이블 위에 놓인 장미의 휴대폰을 봤습니다. 화면에는 여전히 녹음 앱이 켜져 있었습니다. 이거 뭐예요? 무철이 휴대폰을 가리켰습니다. 장미가 급하게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녹음 앱이 켜져 있네요. 무철이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뭘 녹음하셨어요? 장미가 당황하며 거짓말했습니다. 음악이요, 음악? 네, 좋은 노래가 나와서. 무철이 장미의 거짓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장미 씨네? 혹시 저에 대한 얘기 안 했죠? 무철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장미가 부인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무철이 규태를 봤습니다. 규태야, 응. 너도 그냥 안부 얘기만 했어? 규태가 무철의 눈을 똑바로 볼 수 없었습니다. 응. 정말. 무철이 계속 압박했습니다. 규태가 점점 부담을 느꼈습니다. 무철아 뭐. 왜 그렇게 따져? 규태가 반문했습니다. 친구 사이에. 무철이 규태의 반응을 유심히 봤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무철이 자연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때 무철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잠깐만 무철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를 받는 동안 장미가 규태에게 눈짓했습니다. 지금 가요라는 뜻이었습니다. 규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무철아. 규태가 일어났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가야겠어. 무철이 전화를 끊고 규태를 봤습니다. 벌써? 응, 금옥이가 기다리고 있어. 규태가 핑계를 댔습니다.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무철이 아쉬워하는 척했습니다. 장미 씨도 가세요? 무철이 장미에게 물었습니다. 네, 장미가 일어났습니다. 저도 볼 일이 있어서. 무철이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럼 나는 어쩌라고? 다음에 만나요. 규태가 급하게 인사하고 장미와 함께 카페를 나갔습니다. 무철이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뭔가 수상해. 무철이 중얼거렸습니다. 무철이 카운터로 가서 사장에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네. 방금 나간 두 사람 언제부터 있었어요? 한 30분 정도 됐나요? 사장이 대답했습니다. 여자분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네, 남자분 오기 전까지. 무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약속을 잡고 만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심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장이 덧붙였습니다. 무철이 확신했습니다. 장미가 규태에게 자신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것을. 마이너스. 카페 민들레 밭골목. 규태와 장미가 급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빨리 가요. 장미가 규태를 재촉했습니다. 무철 씨가 의심하고 있어요. 장미 씨. 규태가 장미를 불렀습니다. 네. 정말 고마워요. 규태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알려줘서. 당연한 거예요. 장미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무철 씨를 도운 것도 있고. 도왔다고요? 네. 장미가 죄책감 어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무철 씨와 장태풍을 연결해줬거든요. 규태가 놀랐습니다. 그럼 장미 씨도. 저도 이용당한 거예요. 장미가 자신의 처지를 설명했습니다. 무철 씨가 저를 속였어요. 어떻게? 처음에는 장태풍을 도와달라고 했거든요. 장미가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불쌍한 사업가라고 하면서. 그래서 도와줬던 거예요? 네. 장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다 계획이었던 거예요. 규태가 무철의 치밀함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 무서운 사람이네요.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장미가 규태에게 당부했습니다. 무철 씨는 겉으로는 착해 보이지만 속으론 어떤 사람이에요? 냉혹해요. 장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는 타입이에요. 규태가 40년 친구에 대한 새로운 면을 알게 되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피하세요. 장미가 조언했습니다. 무철 씨와 접촉을 끊고. 하지만 40년 친구인데 친구가 이런 짓을 해요? 장미가 규태를 설득했습니다. 이제 친구가 아니에요. 규태가 마음의 정리를 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이 녹음 파일. 장미가 휴대폰을 규태에게 건넸습니다. 증거로 보관하세요. 고마워요. 규태가 휴대폰을 받았습니다. 조심해서 가세요. 장미가 마지막 당부를 했습니다. 무철 씨가 뒤따라올 수도 있어요. 규태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다행히 무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미 씨도 조심하세요. 규태가 걱정했습니다. 무철이가 장미 씨를 의심할 텐데. 괜찮아요. 장미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저는 잘 처리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이 각자 다른 방향으로 헤어졌습니다. 규태는 집으로 향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무철이가 나를 배신한 걸까? 40년 우정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규태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마이너스. 무철의 집. 무철이 집으로 돌아와서 거실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얘기했어. 무철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미자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여보. 미자가 무철을 봤습니다. 왜 그렇게 화가 나 보여요? 화난 게 아니야. 무철이 부인했습니다. 그냥 생각이 많아서. 무슨 생각이요? 일 관련된 거야. 무철이 자세한 설명을 피했습니다. 미자가 무철의 변화를 계속 지켜봤습니다. 여보 왜? 요즘 자꾸 비밀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미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비밀? 네. 미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에는 모든 걸 얘기해 주셨는데. 무철이 미자를 봤습니다. 미자야 네. 어른 일은 어른끼리 해결하는 거야. 무철이 선을 그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 미자가 무철의 말에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저도 여보 아내인데. 아내라고 모든 걸 알아야 하는 건 아니야. 무철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자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무철이 점점 자신을 밀어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알겠어요. 미자가 실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신경 쓰지 않을게요. 미자가 부엌으로 돌아가려다가 멈췄습니다. 여보 뭐? 그래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미자가 돌아서서 무철을 봤습니다. 뭔데? 복수는 복수만 부를 뿐이에요. 미자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결국 여보만 다치게 될 거예요. 무철이 미자의 말에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굳혔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 무철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미자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무철이 혼자 남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장태풍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장태풍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야. 무철이 말했습니다. 아 무철. 계획에 변화가 생겼어. 뭔 일이야? 장미가 규태한테 뭔가 말했을 가능성이 있어. 무철이 설명했습니다. 그럼 더 빨리 움직여야 해. 무철이 지시했습니다. 오늘 밤에 금오기를 건드려. 오늘 밤에? 그래. 무철이 확신 있게 말했습니다. 규태가 데뷔하기 전에. 알겠어. 장태풍이 동의했습니다. 무철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미안하지만 무철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어. 과연 무철의 복수 계획은 성공할까요? 그리고 장미의 경고를 들은 규태는 가족들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해시태그 대운을 잡아라 95화 대본 4부. 해시태그 4부 마이너스 새로운 갈등의 전조. 그날 밤 10시 규태의 집. 규태가 거실에서 장미가 준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녹음 파일을 반복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규태를 더 괴롭혀줘. 무철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규태가 휴대폰을 꺼두고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40년이. 규태가 중얼거렸습니다. 40년이 이렇게 허무하게. 그때 금고에서 나온 금옥이 규태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금옥이 걱정스럽게 규태를 봤습니다. 뭔가 걱정이 있어 보여요. 규태가 금옥을 보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아니야 정말요.
금옥이 규태의 손을 잡았습니다.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규태가 금옥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금옥아 네. 만약에 말이야. 규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사를 해야 한다면. 규태가 금옥의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금옥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사요? 응. 규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갑자기 말이야. 왜요? 금옥이 궁금해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요? 규태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무철의 배신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그냥. 규태가 애매하게 말했습니다. 환경을 바꿔보고 싶어서. 환경을요? 응. 규태가 거짓말을 계속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 출발을 해보면 어떨까 해서. 금옥이 규태의 진심을 알아챘습니다. 여보 뭐? 정말 이유가 그것뿐인가요? 금옥이 예리하게 물었습니다. 규태가 당황했습니다. 그게 무슨,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금옥이 규태를 똑바로 봤습니다. 저한테도 말 못할 일이 있나요? 규태가 금옥의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금옥아 네. 나를 믿어줄 수 있어? 규태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금옥이 확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요? 네. 금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보가 하는 일이면 다 믿어요. 규태가 금옥을 꽉 안아줬습니다. 고마워하지만 여보. 금옥이 규태의 품에서 말했습니다. 혹시 위험한 일이면 말해주세요. 위험한 일? 네. 금옥이 규태를 걱정했습니다. 저도 같이 해결하고 싶어요. 규태가 금옥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욱 걱정되었습니다. 장미의 말이 맞다면 무철이 금옥을 노릴 것이었습니다. 금옥아 네. 며칠만 친정에 가 있으면 안 될까? 규태가 제안했습니다. 친정에요? 금옥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요? 그냥. 규태가 핑계를 댔습니다. 임신 중이니까 엄마가 돌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괜찮은데요. 금옥이 거부했습니다. 여보 옆에 있고 싶어요. 하지만 여보. 금옥이 규태를 막았습니다. 제가 짐이 되나요? 아니야. 규태가 급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럼 왜 저를 멀리 보내려고 해요? 금옥이 서운해했습니다. 규태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진실을 말하자니 금옥이 충격받을까 걱정되고 거짓말을 하자니 양심이 찔렸습니다. 금옥아 네. 나만 믿고 따라와 줄래? 규태가 간청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할게. 금옥이 규태를 자세히 봤습니다. 규태의 눈에는 간절함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알겠어요. 금옥이 결국 동의했습니다. 여보가 하자는 대로 할게요. 규태가 안도했습니다. 고마워 대신 약속해주세요. 금옥이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나중에 다 설명해주세요. 약속할게. 규태가 확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쿵, 쿵. 누구지? 규태가 시계를 봤습니다. 밤 10시 30분이었습니다. 쿵, 쿵, 쿵.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여보 금옥이 불안해하며 규태에게 매달렸습니다. 규태가 조심스럽게 현관으로 다가갔습니다. 누구세요? 규태가 문 너머로 물었습니다. 택배요. 밖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택배. 규태가 의아해했습니다. 이 시간에? 급송이라서요.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최규태 씨 맞죠? 규태가 인터폰으로 밖을 확인하려 했지만 화면이 어둡게 나왔습니다. 이상하네. 규태가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금옥이 규태를 불렀습니다. 뭔가 이상해요. 나도 그런 생각이야. 규태가 동의했습니다. 쿵, 쿵, 쿵. 문 두드리는 소리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최규태. 문 열어. 밖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택배기사가 아닌 거친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사기꾼. 돈 내놓아. 여러 명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규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피해자들이야. 규태가 금옥에게 급하게 말했습니다. 뒷문으로 나가자. 뒷문으로? 응. 규태가 금옥의 손을 잡고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급하게 짐 싸.
금옥이 당황하며 따라갔습니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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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앞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심해졌습니다. 문 부수겠다. 밖에서 위협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규태와 금옥이 뒷문으로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차는? 금옥이 물었습니다. 앞쪽에 있어 규태가 답했습니다. 걸어서 가야 해. 두 사람이 골목길로 급하게 걸었습니다. 여보 금옥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요? 규태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장미의 경고가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정말 무철이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걸까? 일단 안전한 곳으로 규태가 결정했습니다. 모텔이라도 가서 하룻밤 지내자. 모텔요? 어쩔 수 없어. 규태가 금옥을 안심시켰습니다. 내일 대책을 세우자. 두 사람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이너스. 같은 시각, 무철의 집. 무철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중하지는 못하고 시계만 자꾸 봤습니다. 이 시간이면 무철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장태풍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어떻게 됐어? 무철이 급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성공했어. 장태풍의 만족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응. 장태풍이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들이 규태 집 앞으로 몰려갔어. 규태는? 도망갔지. 장태풍이 웃었습니다. 금옥이랑 함께. 무철이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잘했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계속 압박해. 무철이 지시했습니다. 숨어 다니게 만들어. 알겠어. 장태풍이 동의했습니다. 무철이 전화를 끊고 승리감에 젖었습니다. 시작이야. 무철이 웃었습니다. 그때 미자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여보 미자가 무철을 봤습니다. 누구랑 통화했어요? 사업 관련 무철이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자가 무철의 표정을 자세히 봤습니다. 뭔가 만족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왜? 혹시? 미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상의 없이 이혼 결정한 거 기억나요? 미자가 갑자기 과거를 꺼냈습니다. 이혼? 무철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 얘기를? 그때 제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세요? 미자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무철이 미자의 말에 잠시 멈췄습니다. 그때는 남편이 중요한 결정을 혼자 내리면 미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내는 어떤 기분일까요? 무철이 미자가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지 의아해했습니다. 미자야, 왜 갑자기? 요즘 여보가 그래요. 미자가 서운함을 표현했습니다. 혼자서만 결정하고 뭘 혼자 결정한다고? 모든 걸 비밀로 하시잖아요. 미자가 답답해했습니다. 마치 저는 남이라도 되는 것처럼. 무철이 미자의 말에 약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굳혔습니다. 미자야 네? 어른 일에 끼어들지 마. 무철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미자가 무철의 말에 상처받았습니다. 저도 여보 아내인데 아내라고 모든 걸 알 필요는 없어. 무철이 선을 그었습니다. 미자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여보. 피곤하니까 먼저 자. 무철이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미자가 혼자 거실에 남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이렇게 변했을까? 미자가 중얼거렸습니다. 마이너스. 다음 날 아침 모텔. 규태와 금옥이 좁은 방에서 밤을 보내고 일어났습니다. 잠 잘 잤어? 규태가 금옥을 걱정했습니다. 네, 금옥이 억지로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금옥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임신부가 이런 환경에서 자는 게 좋을 리 없었습니다. 미안해. 규태가 사과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재워서. 괜찮다고 했잖아요. 금옥이 규태를 위로했습니다. 여보만 있으면 어디든 괜찮아요. 규태가 금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금옥아 네. 오늘 친정에 가자. 규태가 다시 제안했습니다. 어머니가 걱정하실 거야. 여보는? 나는 일을 해결하고 갈게. 규태가 설명했습니다. 안전해지면 바로 데리러 갈게. 금옥이 규태의 제안을 고려했습니다. 어젯밤 일을 보니 정말 위험한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알겠어요. 금옥이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빨리 와주세요. 약속해. 규태가 금옥을 안아줬습니다. 그때 규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용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민용아 규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빠. 민용의 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에 사람들이 왔어요. 뭐? 규태가 놀랐습니다. 무슨 사람들? 무서운 아저씨들이요. 민용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돈 달라고 해요. 규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용아, 지금 어디에 있어? 학교요. 민용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못 들어가겠어요. 알겠어. 규태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학교에서 기다려. 아빠가 데리러 갈게. 네, 민용이 대답했습니다. 규태가 전화를 끊고 금옥을 봤습니다. 어떻게 하지? 민용이 데리러 가야죠. 금옥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위험할 텐데. 어쩔 수 없어. 규태가 결정했습니다. 아이를 혼자 둘 수는 없어. 그럼 같이 가요. 아니야. 규태가 금옥을 막았습니다. 너는 친정에 가 있어. 하지만 제발. 규태가 간청했습니다. 너까지 위험해지면 안 돼. 금옥이 결국 동의했습니다. 알겠어요. 고마워. 규태가 금옥을 꽉 안아줬습니다. 과연 규태는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그리고 무철의 복수는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사부가 이렇게 긴장감 넘치는 상황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마이너스. 에필로그. 그날 오후 대식의 집. 대식이 혼자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최규태 씨 관련 피해자들 집단 시위.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대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규태가. 대식이 걱정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딩동. 대식이 문을 열어보니 석진이 서 있었습니다. 아빠. 석진이 인사했습니다. 왔구나. 대식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석진이 들어와서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아빠. 응. 서우랑 다시 잘 됐어요. 석진이 기쁘게 말했습니다. 정말? 대식이 반가워했습니다. 어떻게? 예원 씨가 도와줬어요. 석진이 설명했습니다. 중간에서 잘 얘기해줘서. 대식이 석진을 보며 웃었습니다. 다행이다네. 석진도 웃었습니다. 이제 정말 행복해요. 하지만 대식의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에 스쳤습니다. 자신은 아내와 멀어지고 있는데 아들은 연인과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아빠도 행복하세요? 석진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대식이 석진의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네. 석진이 아버지를 걱정스럽게 봤습니다. 요즘 표정이 안 좋으시던데. 대식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들에게 부부 문제를 털어놓기도 그렇고 거짓말하기도 그랬습니다. 그냥. 대식이 애매하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 석진이 아버지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아빠. 응. 언제든지 얘기하고 싶으시면 말씀하세요. 석진이 아버지를 위로했습니다. 제가 들어드릴게요. 대식이 아들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고마워. 당연한 거죠. 석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부자가 서로를 바라보며 무언의 위로를 나눴습니다. 밖에서는 규태를 찾는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과연 이 모든 갈등은 어떻게 해결될까요? 무철의 복수는 성공할까요? 아니면 진실이 밝혀질까요? 그리고 흩어진 가족들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 이야기를 이어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